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정단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회계정산에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수료 퀴즈 응시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 주시고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교육 수료가 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안내서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의 기본 서류는 활동 일지, 대상자 추천서, 물품 수령증 3가지입니다. 먼저 활동 일지는 봉사활동을 진행 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하는 일자별로 활동 시간을 작성해 주시고 4시간 이상 활동 시에는 1인당 1만 원의 식비 지출이 가능하며 식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부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활동 시 되도록 많은 사진을 남겨두시고 활동 일지에 활동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진행하고 식비 지출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명단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과 서명 2가지가 모두 작성되어야 하고 식비는 1인 1만 원만 지출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혹은 평가회의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임 시 활동 일지 작성 방법입니다.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 인원 및 성명을 작성해 주시고 회의 진행의 경우에는 식비 지출은 불가하며 간식비 지출은 가능합니다. 활동 내용에는 회의 주제 및 논의된 결과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고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이나 공연 진행 시 활동 일지 작성 방법입니다. 진행한 교육이나 공연의 일시, 장소, 봉사자, 협력자, 대상자, 활동 내용 등을 맞게 작성하시고 활동 내용에는 교육이나 공연의 주제 및 내용과 함께 잘된 점과 아쉬운 점 등 준비 과정의 평가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은 2장 이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 후에는 반드시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센터의 등록 기준이나 제출 양식을 확인하신 후 봉사실적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종평가 시 등록 확인 후 최종평가에 반영되며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 차후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대상자가 있는 사업이라면 대상자 추천서와 물품 수령증을 필히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필수이며 물품 제작이나 제공 형태의 활동일 경우에는 물품 수령증도 반드시 함께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서를 받으실 경우 추천받는 대상자 명단을 함께 받아주셔야 하며 기관의 직위는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은 이름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물품 수령증은 대상자 추천기관에서 받은 기관용과 개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을 받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개인용 물품 수령증으로 받아주시고 반드시 대상자 추천 명단과 개인용 물품 수령증의 이름과 인원수가 동일해야 하며 수령하시는 분의 개인 서명이나 도장도 꼭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공인된 기관의 추천서만 가능하고 교회 등 종교단체의 추천, 협회, 노인 또는 장애인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나 주간, 단기보호 이용시설과 같은 민간복지시설은 대상자 추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먼저 협의해 주셔야 하고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활동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되도록 경기도 내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나 홍보 자료를 제작할 경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단, 후원 표기는 금지이오니 제작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품목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본 견적서 한 부 외에도 비교 견적서 한 부를 추가로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실 때 업체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회원제로 운영되어 자동 적립되는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인트 적립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에 반영되며 사유서 작성 및 환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필히 유의하여 적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발생한 이자는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 안내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캐시백, 체크카드 할인 등으로 통장에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미사용 시에는 최종 결과 보고 시 반납으로 진행됩니다. 일괄 결제 및 현금 인출 금지,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출 불가, 단체 회원의 활동비, 강사료, 인건비성 등 지출 절대 불가, 교통비 및 유류비 지출 불가, 학자금, 생활비, 상금, 상품권, 시상금, 선물 등 현금성 지원 불가, 사업 내용, 수혜 대상이 불분명, 단순 물품 지원 등 자원봉사로 볼 수 없는 경비 지원 불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 지출 불가, 자부담 미집행 시 보조금 비율에 따른 반납 조치 등 다음과 같은 집행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진 안내서 33에서 34페이지를 꼭 확인하여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교육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수 작성 서류는 지출 결의서입니다. 지출 결의서에는 물품 사진, 지출 영수증, 견적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는 지출한 일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지출 결의서의 결제자는 실무자와 대표자로 최소 2인 이상의 결제 도장 또는 서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명, 지급 방법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하루에 여러 건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한 장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입 물품 증빙 사진은 사용하신 지출건에 대한 물품 사진으로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수량으로 물품이 잘 보이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물품 사진은 구매 수량과 품목이 잘 보이게 나열한 전체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해 주시고 되도록 구입 후 바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해 주셔야 추후 결과 보고 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쌓여있는 사진이거나 박스에 담겨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잉크는 휘발성으로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차후 내역 확인이 어려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발행한 후 바로 복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실 때는 원본 영수증이 부착될 공간을 비워 복사한 후 빈 공간에 원본 영수증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된 영수증 한 장당 원본 영수증 한 장을 부착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필히 구매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확인은 필수이며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 간이 영수증 등의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등의 내역 확인 자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수증에 표기된 업체명과 지출 업체가 동일해야 하고 해당 반드시 업체 날인이 포함된 내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계좌이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할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중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거래 내역 확인증은 이체 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입금 계좌와 예금주가 필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의 지출일 경우에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입한 업체 견적서에는 상호명과 도장이 첨부되어야 인정되며 특히 구매 품목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비교 견적서 한 부를 필히 발급받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또는 공연료 등의 인건비 지출에 필요한 서류는 지출 결의서,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프로필 또는 이력서, 통장 사본 이상의 5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활동일지를 작성하실 때 강사비가 지급된 교육이나 공연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 시에는 지급 확인서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제,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등을 작성하고 인적사항의 입금 계좌와 실제 이체된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공제액과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지급 대상자의 서명과 도장은 필수입니다. 작성하신 후에는 지급 확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가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8.8%의 원천징수 금액인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8.8%의 금액은 인건비가 지급된 후 다음 달 10일 전까지 각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일괄 지급이 불가하며 매달 정산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진 안내서 30에서 31페이지를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쉬운 인건비 원천 징수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2024년 도전 지원사업 원천 징수 계산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인건비 지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정단체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 현장으로 도전 지원단이 찾아가 도움을 드립니다. 회계서류 작성, 활동 진행상의 어려움 등을 선정단체별로 현장 소통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전 지원단 활동 참여는 필수이니 도전 지원단을 만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작성 예시 등은 발송드린 추진 안내서를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 안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료 퀴즈 응시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 주시고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교육 수료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